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회 모의고사에 대한 라이팅 세미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팅 세미나 7, 8월에는 1회부터 7회까지 하고 8회는 시간 관계상 하지 않았고 9월 11월에는 1회부터 5회까지만 있습니다. 1회부터 5회까지 채점이나 첨삭하고는 상관없이 월요일 강의가 그렇다는 거니까 채점은 그대로 쭉 이제 전 회차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1회부터 5회까지만 라이팅 세미나 강의가 있다. 이렇게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월요일 시간 5번만 더 하면 되니까 그 나머지 시간은 자신의 공부 시간으로 잘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에서는 대표적으로 난리지가 컬로케이션으로는 두 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procedural knowledge, declarative knowledge 많이 생각했는데 이거 task based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이라는 책에서 로드 앨리스라는 학자께서는 implicit knowledge, explicit knowledge 이렇게 했습니다. implicit knowledge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perform 또는 use 이거입니다. perform과 use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보통 스피킹이나 라이팅에서 조금 더 explicit하게 드러나게 되겠고요. 다음에 implicit knowledge 그 explicit knowledge 또는 declarative knowledge는 about language 또는 on을 쓰기도 하고 verbalize 또는 articulate the rule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어 자체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여기 있는 그 procedural knowledge를 linguistic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linguistic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linguistic form 해가지고 form과 관련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룰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룰? 그렇죠? 룰을 많이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linguistic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언어적인 이고 여기에 대꾸하는 linguistic을 대꾸하는 explicit 또는 declarative knowledge는 아까 말했듯이 metalinguistic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이때 linguistic은 좋은 뜻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linguistic, source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게 form과 많이 관련돼서 이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linguistic과 metalinguistic에서는 metalinguistic이 조금 더 룰에 관련된 것이고 linguistic은 실행적인 측면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3번 문제는 그래서 그 정도 이제 답변이 나왔고 역시나 procedural, declarative 많이 얘기하셨는데 아직도 이제 이거를 혼동하셔서 두루 바꿔 쓰신 분이 있는데 조심하셔서 구분하도록 하시고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둘 다 가로치기 하기보다는 implicit 나오면 explicit 쓰고 procedure를 쓰면 declarative를 쓰고 이렇게 이제 하나만 밑줄 치고 하나는 주어주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잘 처리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기출문제로서 07년도 전국 문제로 나왔던 것입니다. acquisition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it is led into the mind for the processing 우리가 이제 mind에 input이 들어가서 일어나는 작용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input이 이제 일단은 notice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notice 다음에 understand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intake까지 이렇게 이제 되면 얘가 integrate 되어서 아웃풋 된다고 이렇게 보통 생각한다는 거죠. 크라시는 인풋이 곧 아웃풋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있는 것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이제 인터널 또는 멘탈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왜 생각을 안 하느냐? 그 사람은 네이티비스트에다가 인네이티스트잖아요. 인네이티스트가 뭐죠?
생등론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인간이라면 그냥 다 하는 거야. 뭐 이걸 따지고 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커그니티비스트들은 이 블랙박스 안에서 일어나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일까 좀 생각해 보니까 단계적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인풋이 들어갔을 때 이게 이제 노티싱 된다고 하더라도 그 패턴을 이해하지 못하면 즉 컴프리헨션 제대로 롱텀 메모리에 저장이 안 된다는 것을 이 프로세스적으로 인간의 뇌 작용을 연구하다 보면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인풋이 들어가서 일단은 컨스피큐어스 해가지고 세일리언트해서 이제 인식이 된 다음에 그 안에서 뭔가 톡톡톡 해가지고 컴프레hen션이 나타난다는 것은 패턴을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즉 귀납적으로 레귤러라이즈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이 아웃풋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댑트 하는 거죠. 인간의 그 컴피턴스를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은 여자야? 나이가 많아? 이런 말을 써야지. 이 사람은 내 부하야? 남자야? 난 이런 말을 써야지. 이 사람은 내 애인이야? 이런 말을 써야지. 이게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그 룰에 해당하는 것들이 언어적인 룰에 해당하는 것들이 실제로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더스탠드라고 하는 것이 되게 귀납적인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는 거죠. 근데 그것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롱텀 메모리에 저장이 돼야지만 언제든지 리트리버를 할 수 있다는 거, 리트리버 이렇게 빼낼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느냐 중요시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네이티스트와 그냥 커그니티비스트로 이제 나누는 것이고 저기서 말하는 있잖아요. If it is led into the mind for processing, 프로세싱이 전체를 의미하는데 사실은 뭐 여기까지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를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종착역인 인티그레이티드를 얘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두시면 되고 시험에서는 그러면 이런 작용들을 시험에 낼 것이냐?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A에 주어지면 모를까? 그냥 노티싱대로 언더스탠딩 예를 들어서 이제 룰을 발견하고 패턴을 찾아내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컨셔스 레이징 태스크에 그냥 적용하면 따로따로 적용하면 될 것이지 어떤 그 정신작용이 뭐에 해당되느냐 A에 주어지지 않고 이거를 물어보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정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딱딱 끊어서 낼 수가 없죠. 만약에 텍스트에 대한 것이라면 딱딱 끊어서 낼 수 있습니다. 이게 디스플레이 퀘스천이야 또는 레퍼런스 퀘스천 이거는 텍스트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되게 중립적이죠. 그럼 시험에 낼 때 사실은 그거에 대한 정의를 주지 않고도 문제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문제 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컨시스턴트한 스코어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얘는 일부 학자들은 주장하고 일부 학자들은 여기만 주장하고 일부 학자들은 여기만 주장하고 어떤 학자들은 뭐 전체가 다 중요하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A에 주어지지 않는 한 여러 개가 정답이 나올 수 있어서 나오진 않으니까 이거 뭐 자체로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 인터랙션 하이포테시스에서 되게 중요한 거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 비헤이비얼리즘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밖에서부터 주어지는 입력 자료가 중요하다. 입력 자료. 안에는 똥이기 때문에 여기 바깥에서 주어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커그니티비스트들은요.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바깥에 있는 것은요. 트리거링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랙션 하이포테시스는요. 이리 와서 인터랙션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인터랙션 하이포테시스는 여기 있는 거 분명히 인정합니다. 이게 돼야지 당연히 머리를 써야지 언어가 습득되고 어떤 기능이 발달한다는 걸 금방 알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떻게 트리거링 되느냐라는 것이죠. 안에 아무리 컴퓨터가 좋아도 전원을 꽂지 않으면 또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작동이 안 되는 것처럼 앱이 깔려 있어야지 작동이 되는 것처럼 그 안에 그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이 소셜 인터랙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터랙션 하이포테시스를 얘기할 때 우리의 목표는 뭐다? 에퀴션입니다. 뭘 통해서? 멘탈 프로세스를 통해서. 근데 멘탈 프로세스가 뭐로 이루어진다고요? 요거 인터액션 또는 미닝 니고시에이션 뭐 할 때? 커뮤니케이션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날 때 모디피케이션이나 어드저스트먼트 또는 콜라보러티브 에포트가 나타날 때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다 얘기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에퀴션이야.
그래서 안에 있는 거 긍정해. 여기까지는 커그니티브하고 되게 비슷한데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에포트, modification and collaborative effort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mod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적인 자료에 해당하는 것이고 collaborative effort는 언어적인 자료를 사용하는 interlocutor의 노력. 그러니까는 인간적이고 이제 그 텍스트적인 노력을 강조하면서 여기도 언급해주고 이 전체 텍스트의 가장 목표가 되는 에퀴션도 얘기해주고 이 세 박자가 다 맞아야지 이제 엑설런트한 답안이 됩니다. 인터액션만 쓰면 답이 잘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답에서는 에퀴션 당연히 들어가지만 보통 그 요지를 써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갈 말을 다시 한번 안 쓰려고 하는 경향도 있는데 다시 한번 써서 이게 목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멘탈 프로세스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거죠. 유기체 안에서. 그러려면 이것이 뭐로 의해서 여기 콜라보레이티브 에포트와 어드저스트먼트 그것이 어디서 인터액션에서 일어난다 라고 해서 어드저스트먼트 시어리 또는 콜라보레이티브 에포트 시어리가 아니라 인터액션 시어리니까 조금 더 브로드한 텀으로 세팅을 얘기해주는 그런 요소도 얘기해주면서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면 좀 더 좋을 것 같다. 에퀴션 대신 다른 키워드도 썼지만 일단은 다 오답 처리가 되어 있고 이 선생님 보시다시피 소셜 인터액션 또는 collaborative effort and modification 잘 쓰신 데다가 멘탈 프로세싱까지 쓰셔서 그 이렇게 흐름을 잘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답안입니다. 이외에도 좋은 답안이 있는데 지금 첫 회라서 막 사진 찍는 사람도 있고 뭐 캠 스캐너 쓰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이렇게 해서 올려서 저희가 또 출력을 해가지고 하면 또 그것을 또 스캔 떠가지고 또 하고 제가 스캔 뜬 거를 또 다시 또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하다 보니까 해상도가 높지 않은 것들은 좋아도 실을 수가 없어서 더 실을 수 있었는데 요 하나만 이렇게 가까스로 이제 실었으니까 안 된 선생님들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런 요소들을 잘 집어넣어서 나름대로 다시 한번 리라이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왼쪽에 그 5가지 피드백, 에러 피드백이 나오고 오른쪽에는 미스터 최의 인터랙션과 미짐의 인터랙션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원래 이제 원문에서는 여기는 이제 없었습니다. 여기는 없어가지고 요걸 이제 뺐는데 얘가 있어야지만 얘가 지금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 선생님이 모르셨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OK를 집어넣는데 더 확실하게는 뭐 I see 전에 모르다가 지금은 알게 됐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물어보고 알았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완벽한 그 구분을 하기는 어렵지만 왼쪽에서 clarification request가 되게 폼에 집중했느냐 이제 미닝에 집중했느냐 그거를 구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시험적으로 내봤습니다. 이 clarification request는 처음에 이제 그 정의가 나왔을 때와는 달리 미닝 니고시에이션 전략으로도 사용된다는 그런 하이포시스가 나온 다음에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미스 언더스투드 되느냐 또는 일폼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에 착안해서 한번 시험 문제를 내봤고요. 그래서 답으로 낸 거 이렇게 보시면 clarification request가 공통적으로 쓰인 것인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clarification request가 지금 OR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A or B로 썼을 때는 A가 맞는지 B가 맞는지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input providing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얘기하면 확정적으로 얘기할 때 you should say나 you are wrong 같이 붙으면 explicit question이고 그런 것 없이 implicit하게 쓰면 request인데 얘는 확정적인 코렉트 폼을 제시할 때 이것만 제시해가지고 이게 맞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게 맞니 선택권을 그 학생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clarification request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자료를 해석할 때 특히 첫 번째 자료를 해석할 때 화이트 여사께서는 이 첫 번째 말한 거 있잖아요. Your father has no more job this morning. 위에 있는 말 My father say no have job this morning을 Your father has no more job this morning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 잘못된
그 에러가 섞인 그런 문장을 바꾼 다음에 or 또는 너니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앞에 있는 것이 리퀘스트고 전체적으로는 clarification request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기도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뭐 가능은 뭐 하죠.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밑에서는 그렇게 이제 그 리퀘스트가 쓰였다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왜냐면 일단 임플리시트한 것이 없어졌으니까 두 번째에서는요. 그죠? Is your mother playing piano에서는 Is your mother playing piano? 오케이. 왜냐면 리피티션을 쳤기 때문에 임플리시트 할 수는 없어서 리퀘스트라고 보기는 좀 어려우니까 얘를 공통적으로 얘기할 때는 리퀘스트보다는 clarification request라고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데 이 특수하게 이제 OR로 썼을 때는 앞에 있는 것을 리퀘스트로도 보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볼 때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첫 번째 쓰고 밑에를 해석을 이렇게 미닝 니고시에이션이나 폼 니고시에이션으로 쓴 사람에게는 첫 번째 것은 정답으로 처리하지는 못했지만 밑에 있는 것은 그 구분을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서 점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얘를 A or B에서 A가 이제 첫 앞에 있는 에러에 대한 그 리포뮬레이션이라고 생각해서 리퀘스트라고 본다면 그러면 또 explicit correction이라고 보는 것도 또 완전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가능합니다. 왜냐면 일단은 코렉트 폼을 제시했으니까요. 게다가 리피티션을 쓴 다음에 코렉트 폼을 제시했으니까 오히려 또 익스프레스 코렉션이 맞다라고 두 번째 선생님, 즉 미즈 김에서는 더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너 is your mother play piano라고? 오케이. Well, is your mother play piano or is your mother a piano player? 뒤에 거가 맞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뒤에 거 얘기했으면 뒤에 거가 당연히 맞는 거잖아라고 지금 생각한다고 익스플리시트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 두 개 다 맞다. 두 개 다 맞다. 하지만 전체적인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틀리게 했다. 대신 리퀘스트와 익스프레스 퀘션을 답으로 이렇게 써서 여기 위에는 틀렸지만 원래 연계된 문제인데 밑에 그 둘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에서는 정도 차를 설명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more explicit하다거나 또는 more implicit하다거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은 사람은 맞게 처리했다라는 겁니다. 대신 메타랭귀스틱 피드백은 맞지 않다. 메타랭귀지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 메타랭귀지가 나타나지 않았죠. 오어가 메타랭귀지도 아니고. 네. 그래서 미스터 첸은 misunderstood by him 해서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negotiation of meaning 얘는 previous utterance가 ill formed 됐다 negotiation of form 이렇게 이제 얘기했고 이게 A에 있는 그대로 쓴 것이라면 얘네들은 아주 간략하게 전곡을 찔러서 이제 낸 그런 패러프레이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최가 more meaning focus하다 또는 more communicative다 이런 거 되게 좋은 말이고 미즈김이 more explicit하다 왜냐면 리피티션이 있기 때문에 또는 위에 사람은 레퍼런스 퀘스천이다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다 밑에서는 디스플레이 퀘스천이다 다 좋은 말들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선생님들의 답안 중에 가장 좋았던 것은 뭐냐면 negotiate meaning과 negotiate form 이거를 다 이렇게 구분해서 저의 답안보다 더 좋은 거죠.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은 utterance is misunderstood 이제 그대로 정석대로 A에 있는 거 그대로 써가지고 예시 B에 있는 예시를 첨가해서 썼다는 거 아주 좋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선생님도 clarification request 써주시고 misunderstood, ill-formed sum에 해서 A에 있는 거 그대로 위에 있는 분이 굉장히 자신 있게 쓰신 것이고 밑에 있는 두 분은 일단은 시험 모드라서 그대로 A에 있는 것을 잘 가져다가 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둘 다 괜찮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다음 1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는 Introduction to Social Linguistics 거기에 이제 Social Linguistics 문제 예를 들어서 그 그라이스의 맥심 있잖아요. 네 가지 맥심, 뭐 퀄러티, 퀀터티, 뭐 릴레이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 여기 소셜 링귀스틱스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멘틱스하고 소셜 링귀스틱스의 그 인터페이스가 된다고 책에서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아직 다 못 읽고 이게 전체 16장까지 있는데 제가 지금 15장을 읽고 있는데 15장에서 그 그라이스의 맥심이 나와가지고 설명을 듣고 있는데 이게 소셜 링귀스틱스에도 들어가고 이제 여기도 들어간다. 근데 대부분이 왜 그 그라이스의 맥심을 왜 깨느냐 이거죠. 이게 폴라이트
어떤 때는 이제 폴라이트니스를 위해서 하기도 하고, 왜냐면 너무 페이스 세이빙이 안 되니까. 또는 폴라이트니스를 완전히 없애고 무시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임플리커처가 있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문제 내보려고, 거기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문제 내보려고 최진호 선생님한테 이제 제가 자문을 구해서 전에 그 맥심과 관련해서 문제 냈던 거 한번 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이제 입수를 했으니까 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소시오 링귀스틱스 관점에서 한번 낼 테니까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고.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포저티브 폴라이트니스와 네거티브 폴라이트니스인데, 의미는 다 알죠. 좀 더 친해지려고 솔리데어리티를 위해서는 포저티브 폴라이트니스. 근데 이제 좀 더 거리를 두면서 예의를 갖추는 것은 네거티브 폴라이트니스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 했으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러기 위해서 뭘 썼느냐, 인포멀 스타일 또는 슬랭, 인디어먼트, 스웨어 월즈 이런 것들을 썼다라고 하는 예시를 줬으니까 그런 것들을 쓴 것을 이제 가져오면 되겠고, 그다음에 네거티브 폴라이트니스에서는 인다이렉티브 다이렉티브스, 인다이렉트 다이렉티브즈 해가지고 인터로가티브나 데클러러티브. 사실은 이 인터로가티브나 데클러러티브는 이 자료가 있는 책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쪽에 있는 것이었는데, 이쪽에 같이 넣어서 써야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여러 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낸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들 잘 쓰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morning dear에서 굿을 입으로 뺀다든지, 그다음에 gonna, 털처 같은 것도 지금 지금 치료하시려는 거죠. 치료라는 말을 하고 나 지금 괴롭게 하려는 거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썼고, 이게 디어나 스위트를 보면 금방 이게 인디어먼트니까 그 포저티브 폴라이스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쿠지유 해가지고 인터로가티브니까 이제 네거티브다 금방 아는데, 세 번째 것에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여기 위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단도직입적으로 Let's finish this work together tonight 뭐 이렇게 만약에 같이 하자, 뭐 우리가 남이가 뭐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 위가 되게 그 결정적으로 포저티브한 요소가 돼가지고 포저티브 폴라리스가 될 텐데, 전체적으로는 이게 지금 밑에 있는 네거티브 폴라리티니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정확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 지시를 하지 않는 겁니다.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어시스턴트지만. 그렇죠? 그래서 요 한 단어보다는 전체적인 단어가 이게 바로 힌트거든요. 힌트. 그러니까 힌트라는 것은 지금 정확히 얘기하지 않고 돌려 말하는 거죠. 돌려서. 그거를 집중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위만 생각해서 퍼더티브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조금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보면서 아니, 널스한테 이렇게 하면 이거는 지금은 성희롱 같은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지금 널스는 좀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충분히 이제 래퍼가 형성되었을 때는 가능한데, 아무한테나 이렇게 하면 사실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웃기는 것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그 대학원 다니면서 일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 잡은 뭐였냐면 가스스테이션에서 이제 총잡이 기름 넣어주는 거. 근데 미국은 그때도 다 셀프였어요. 우리나라도 셀프가 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름을 넣어줄 필요는 없고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돈이 잘 안 돼가지고 퐁당퐁당 일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녁 시간에는 그 웨이터를 했거든요. 일식집 웨이터를 했는데, 그 남자가 3명 있었어요.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갔고, 나머지 2명이, 한 명은 뉴욕에서 이제 그 웨이터로서 일하다가 왔는데, 그 주방장하고 이제 같이 온, 그러니까 스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국에서 돈 되게 많이 벌어요. 그래가지고 뉴욕에서 있던 사람을 어떻게 사장님이 알아가지고 이제 스카우트하면서 그 레스토랑에 있던 남자 직원을 이제 같이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이제 웨이터 짱이 됐죠. 근데 걔가 못생겼어요. 근데 말을 이렇게 되게 잘하는 그 스타일 있잖아. 그쵸? 이게 뭐냐면 이제 나이도 조금 있는 데다가 영어도 좀 하면서, 거기서 이제 대학교를 나왔고 이렇게 영어도 좀 하면서, 근데 이제 좀 못생겼거든요. 약간 우락부락하게 생겼어. 근데 걔가 이제 말을 하면서 옆에 있는 여자 웨이트res한테 하니 뭐 이렇게 하니까
되게 막 승질을 내더라고요. 여자 그 같은 웨이트레스 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제 웨이터였고 옆에서 웨이트레스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막 화내면서 막 사장님한테 막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쟤 왜 나한테 한이라고 부르냐 막 그러면서 손님들한테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하더라고요. 이거 뭐 원래 웨이터라는 게 이제 월급이 없고 그 팁으로만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친숙하게 하면 돈 더 많이 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저 말고 이제 다른 애 한 명가 유학생이 하나가 왔어요. 젊은 애가, 남자애가. 근데 진짜 곱상하게 생겼어요. 여자처럼 갸름하게. 걔가 딱 와가지고 영어는 잘 못하는데 웨이트리스들한테나 또 손님한테 막 하니 막 캔디 막 하면서 막 계속 하는데 그건 또 좋아하더라고. 이게 똑같은 말인데 상대방이 잘생겼느냐 안 느냐에 따라서 이게 비주얼이 저렇게 많이 작용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걔한테는 막 그렇게 막 해주면 하니 이렇게 불러주면 막 좋아하면서 다른 웨이터한테는 그렇게 불렀다고 막 사장님한테 저렇게 부르게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컴플레인하고 그러면서 저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그런 거 수작 거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조용히 있었거든요. 조용히 있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게 좀 사회생활의 쓴맛이구나 막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똑같은 말인데 왜 저렇게 생각하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소셜 링귀스트라는 책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런 생각도 했었던 거죠. 그리고 남녀 간의 그 언어 사용의 그 차이 뭐 이런 것들 그때 이제 대학원에서 한참 보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현재 이걸 보면 딱 텍스트만 보면 이거는 좀 도가 지나친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감하게 이제 이거를 그 인트로더션 거기에 이제 자료로 썼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냥 우스갯소리였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포저티브, 네거티브 해야 되고 미스터 조를 위 때문에 포저티브 하시면 좀 안 되겠고요. 인포멀 스타일 중에 인디얼먼트가 이제 dear, sweet 이런 것들이 쓰였다는 거. 인다이렉트, 다이렉티브니스 여기 다이렉티브즈가 이제 인터로가티브의 펑셔널한 명칭이 되는 거죠. 그렇죠? 또는 임페러티브나 임페러티브의 이제 펑셔널한 명칭이 임페러티브 명령문 그렇죠? 또는 오더라고 하는 일상적인 용어에 대한 이제 그런 카테고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로가티브 물음표를 했기 때문에 데클러러티브 힌트를 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고 적절히 구분해서 포저티브 폴라이트니스 그다음에 이게 뭐 건화를 쓴다든지 인포멀 스타일, 인디얼먼트, dear 뭐 이런 것도 쓴다 이렇게 해서 인터로가티브, 데클러러티브 이런 걸 되게 잘 쓰셨습니다. 밑에 선생님은 힌트까지 이렇게 쓰시고 네 아주 뭐 손색 없이 잘 쓰셨고 글씨도 아주 너무 잘 쓰셨고 그래도 dear sweet까지 다 썼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잘 쓰시기 바라고 언어 생활에도 참고하시고 자 이제 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형의 이제 2번 문제는 애플북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그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register 또는 스타일로 표현되는 거, informal하냐, formal하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 밑에서 보면 이게 formality가 나와가지고 이 formality가 여기에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면 스타일이나 registers가 답이 될 수 있는데 일단 various나 different가 있으니까 이제 s를 꼭 붙여야 된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겠고 하지만 이 formality는 여기서 보면 두 번째 예시로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one of them입니다. formality를 포함한 내용으로서 텍스트와 관련된 것을 얘기할 때는 장르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 요거 참 조심하도록 하시고 그렇다고 레지스터가 장르에 포함된다. 또 이렇게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좀 그렇죠. 이게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하다가 접점이 생겨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다가 이걸 설명하고 이걸 설명해서 레지스터라는 부분이 약간 드러날 뿐이지 얘가 이제 완전히 포함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냥 따로따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르를 이제 정답으로 처리했는데 장르 말고 S를 빼먹어서 틀린 분도 있고 지금 어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것을 다 이제 오답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자, 월리스라는 학자께서 세 가지 Language Teacher Education 모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진 않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여기서 이제 from masters to apprentice, 다음에 from
expert to the practitioner. 다음에 여기서는 teacher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주체는 master입니다. master. master가 apprentice한테 apprentice. 얘는요 theorist, 즉 expert가 practitioner한테 practitioner 어떻게 쓰지? practitioner 써야 되는데 practitioner가 어떻게 쓰지? practitioner 이렇게 써야 되나? practitioner. 하여튼 그냥 practice만 쓰죠. practitioner 써야 되는데 스펠링이 갑자기 생각 안 나서. 여기서는 그냥 teacher 스스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 되겠고, 처음에는 못하는 사람일수록 위에 있는 mother 또는 두 번째 mother를 써야겠지만 교사가 된 이후에서는 대학원에 가기 전까지 또는 대학원에 가서라도 teacher oriented를 한다. 그래서 뭐가 주어냐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핵심이 되겠고, A에 주어진 서술로만 볼 때는 reflect, evaluate, adapt를 봐가지고 메타코그니티브 어웨어니스를 발휘해서 자기의 수업을 조망하는 능력이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제 로그가 쓰였다고 하는 것 자체도 자기 반성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 메타코그니티브 또는 teacher initiate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겠고, 여기에서 보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는 것이 나오죠. mp3 파일을 레코드 해가지고 다음에 플래닝하고 어댑트하고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고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리플렉티브 마들이 정답이 되겠고, 이제 A에 주어진 키워드가 reflect, evaluate, adapt가 있으니까 그들의 practice, 그러니까 내가 reflect하고 evaluate 했다는 것이 뭐로 나타나느냐? 로고로 나타난다. 또는 뭘 reflect하고 뭘 evaluate하고 뭘 adapt 했는지 뭐예요? 자신의 practice on teacher talk. teacher talk이 여기 이제 그 리플렉션의 핵심 요소거든요. 그래서 뭐 50-50 코리안하고 잉글리시 쓴 거 그런 것들. 그래서 티칭 로그를 쓴다든지 이벨리베이트하고 리플렉트하고 어댑트한 목적이 이제 티처 토크니까 티처 토크를 쓰다든지 둘 다 가능하고, 그다음에 티처 이니시에이티드, 즉 스스로 인베스티게이션 했다는 거, 요거가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다들 그 서술적으로는 잘 쓰셨는데, 이 선생님께서는 제가 이제 그 기출 분석을 할 때 이게 리플렉티브한 관점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티칭 로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주저리 쓸 수가 있잖아요. 이벨리에이트를 뭘하고 리플렉트를 뭘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쓸 수 있는데, 이 전체적인 종류, 이 티칭 로그를 썼다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명사적인 에비던스가 되는데, 그거를 쓰신 분이 한 분이라서 하나만 일단은 실었습니다. 나머지 요소는 뭐 다 가능합니다. 뭐 다이아고노즈를 했다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리플렉트, 뭐 어세스 했다든지 같은 것에다가 이벨리에이트를 다 패러프레이징 한 거니까 다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8번 문제에서는 태스크의 종류 5가지를 제시하고 있고, 왼쪽에서 일어나는 것이 어떤 태스크인지와 그다음에 negotiation of meaning 종류 중에서 3가지가 어떻게 쓰였는지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어가 있고 여기는 어가 없기 때문에 repeatedly라는 것 때문에 여기는 s가 꼭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s가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를 잠시 잊으신 분이 있습니다. 기입형 문제를 풀 때 언제든지 잘 기억해가지고 풀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려웠던 것은 이제 1번에서는 pardon, what 이런 것들이 clarification request는 맞지만 name post 뭐 이런 것들이 단어를 어느 정도 알아들은 거라서 또는 반복이 어느 정도는 있는 거라서 confirmation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완전히 알지 못해서 그렇게 스펠링까지 되는 것이라서 clarification request고, 밑에서는 라인을 로드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semantic한 리피티션이 일어났기 때문에 confirmation 책이다. 근데 컴프레hension 책은 아니고 둘을 바꿔 쓰시는 분도 있었는데 안 된다. 그다음에 s를 빼신 분도
오답. 인포메이션 갭은 모두가 다 잘 쓰셨는데 인포메이션 갭의 특징이 니고시에이션의 미닝이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5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직소, 그다음에 인포메이션 갭, 디시전 메이킹, 프로블럼 솔빙, 오피니언 익스체인지 5개 모두 니고시에이션 오브 미닝을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5가지 태스크가 나왔을 때 이게 인포메이션 갭인데 왜 인포메이션 갭이냐? 미닝 니고시에이션이 있으니까 그건 답이 안 됩니다. 왜냐면 모든 태스크가 다 포커스 온 미닝이고 미닝 니고시에이션을 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인포메이션 갭보다 직소가 더 미닝 니고시에이션을 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미사 역구로 쓰는 데는 좋습니다. 그냥 뭐야? 태스크 일반에 대한. 근데 왜 인포메이션 갭이냐? 그때는 당연히 different 또는 not showing. 그렇죠. 서로 보이지 않는다. split information. 그렇죠, 이거. 그다음에 a partner lacks information. 뭐 이렇게 써가지고 페어라는 것이 그 뭐야 직소와 대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니까 지금 페어가 나타났으니까 페어가 해서 one set of information과 complementary set of information 또는 spot difference에서 서로 정보를 다 알지 못한다. not sharing, common information 이렇게 쓰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 그냥 meaning negotiation이나 이런 것들만 써가지고 좀 하면 조금 감점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선생님 그래서 중요한 핵심 여기 only one of the two pictures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이거 상보적이다 또는 complementary하다. 두 번째 선생님도 only one of the pictures 이렇게.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이 서로 갈라져 있다는 것을 지금 인포메이션을 픽처로 제시해서 했고요. 세 번째 선생님은 더 좋은 단어 split information 이렇게 split 해가지고 관계를 잘 나타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선생님은 complementary가 아주 좋은 단어 complementary. 근데 이거 I로 쓰면 오탈자인 거 아시죠? I로 쓰면 안 됩니다. E로 써야 됩니다. complementary는 칭찬하는 것이고 complementary는 상보적인 것이고 두 번째 뭐 가장 쉬운 단어 slightly different. 그렇죠? 그냥 different 하면 안 됩니다. slightly different 하면 안 돼. 그냥 different 해도 뭐 정답이긴 한데 가장 좋은 것은 slightly different 해가지고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쓰셨고요. 다음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이거는 뭐 거의 다 맞춰주기 때문에 별 소용 없습니다. A에 주어진 것은 이 set of information, 즉 small set of information 또는 small set of answer 또는 a answer 이렇게 주어지면 디스플레이 퀘스천이고 많은 또는 크리에이티브하고 어센틱 리스폰스가 나오면 레퍼런스 퀘스천이다 이렇게 제시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 정의에 의하면 얘는 know in advance, 얘는 does not know in advance. 티처가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형식으로 다 잘 쓰셨습니다. 둘 다 정답으로 처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A에 주어진 대로 just one correct answer가 무엇이냐? 밀크나 밀크맨. 그래서 드라이버가 답이 아니라 사실은 밀크맨인 거죠. 밀크맨. 다음에 이쪽에서는 A에 주어진 게 authentic response가 있는데 authentic response를 B에서 찾으면 personal experience of accident 이렇게 될 테니까 A와 B에서 연결해서 쓰시면 다 되겠습니다. 하지만 원래 디스플레이 퀘스천, 레퍼런스 퀘스천은 컨사이즈한 데피니션으로 known in advance 또는 predetermined answer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쓰신 분도 다 정답 처리가 된다.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글씨를 아주 잘 쓰신 데다가 내용 생각도 잘 정리되신 분인데 다 똑같은 키워드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첫 번째 선생님은 퍼펙트인데 보죠. 유저 디스플레이 퀘스천 A에 있는 거 그대로 쓰시고 밀크맨, 드라이버, B에 있는 요소 쓰시고 체크 스튜던트 컴프레hension이라는 A의 요소도 같이 더 넣어 쓰시면서 뭐에 대한 컴프레hension이냐 픽처다 이렇게 해가지고 B에 있는 요소 전 연결. 그러니까 이분은 A, B 연결을 아주 조직적으로 작정하고 정말 잘하시는 분이고 referential 그다음에 authentic 이게 이제 A에 나온 것인데 그것이 뭐냐 real world experience of instant 해가지고 만점 받으셨습니다. 다른 분도 다 잘하셨는데 너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잘하셔가지고 손색이 없어서 이렇게 뽑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회 모의고사 출발했으니까 저희가 이제 5회 모의고사 할 때까지 이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많이 해왔고 지금 한 5회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여러분의 헤빗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그 헤빗을 그대로 밀고 나가서 모의고사 보시다가 시험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